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계단 청소에서 월 700 찍은 여성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제 구독자분입니다. 구독자분이고 연령대는 30대 중후반? 후반? 요 정도 될 겁니다. 되시고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초반이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초반이었고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알게 된 거는. 그리고 어떻게 700을 찍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청소업에는 여자라는 신분으로 사실 여자분들은 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청소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와 풀어나가는 과정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여성 구독자분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는 돈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학생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까지는 취업을 못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TV에서 보던 것과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너무 갭이 큰 겁니다. 본인은 그래도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돈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막 커뮤니티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습니까, 사람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20대 초반, 극초반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랬을 때 받는 월급은 실수령액은 200 초반대. 아니, 세금 떼면은 거의 200도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했죠. 자취를 그때부터 나와서 독립을 해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월세를 내고 생활비 내고 정말 아끼고 밥값도 아끼고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막 치킨 마요 요즘엔 치킨 마요 이런 거 잘 안 먹죠. 그 당시에는 한솥 도시락이 치킨 마요가 굉장히 가성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먹고 집에서 심지어 싸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아볼까 해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했을 때 시드머니가 돈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1년을 일해도 모이는 게 정말 작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여행 갔다 오면 그마저도 반토막이 나버리고 뭐 1년에 3, 400, 4, 500 요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은 건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나? 남자들은 경력이 쌓이고 또는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거나 하면 급여가 오르고 한데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돈 모아봐야 10년을 모아봐야 그냥 그 본인 사수였다고 해요. 사수였던 격리 그런 저런 아줌마 급여도 본인과 별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약간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해요. 미래의 모습을.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게 됐고 결론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아닌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해요. 왜냐? 그냥 계획 없이 퇴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무슨 미생의 그런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업을 잘 될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에어컨 청소, 입주 청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직원 비슷하게, 알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못 버텨서 조금 하다가 나왔다고 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도 일인데 뭐 관계, 텃세 이런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대의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 그런 업계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안 좋은 업계는 그런 게 있겠죠, 아직도. 그리고 이분이 지금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때가 10몇 년 전이니까 더 심했겠죠. 그런 꼰대 문화 이런 게. 그래서 결국 같이 하는 거는 하기 싫다. 팀으로 다니기 싫고 혼자 하는 청소를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에어컨 청소였다고 합니다.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원하게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대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대요. 노트 가지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고객은 어떻게 만족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청소 기술을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다고 해요. 근데 청소 업체들 딱 그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는 생각도 못 했대요. 당연한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소업계에 들어오게 된 게 많은 분들이 계단 청소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런 줄 알지만 계단 청소로 사업을 시작한 줄 알지만 저는 매트리스 청소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생각이랑 다르더라고요. 고객들 연락 1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숨은 고수든 당근마켓이든 블로그든 어떻게든 내가 찾아서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까진 생각을 못했죠. 그냥 하면은 일이 우후죽순 막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3개월 평균 매출이 50만 원이 안 됐어요. 30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건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계단 청소를 급하게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 에어컨 청소 업체들 당연히 고객들이 몰려올 줄 알았던 거죠. 거기서 미스. 그래 가지고 이분은 저보다 좀 심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을 찼다고 해요. 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수기 4월부터 일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성수기, 비수기 계산도 많이 못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일이 없는 기간 4월에서 8월, 대체로 8월쯤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9월에서 다시 4월에 오기까지 뭘 할지 계산도 안 해놓고 그냥 시작한 거죠. 거기까지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이 돼서 그래도 일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다고 해요. 그나마 숨통만 트일 수 있을 정도, 정말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랍니다. 그렇죠. 20대, 30대 창업 패턴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일단 창업을 해요. 그 다음에 시원하게 말아먹죠. 말아먹는데 그나마 청소업체 낫습니다. 왜냐? 마이너스 날 게 많이 없으니까. 반면에 자영업,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부모님 돈 대출 끌어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대출 받아서 한 사람들은 정말 타격이 크죠. 제가 볼 때 자영업이 음식점이 카페가 청소라는 직군보다 난이도가 몇 곱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계산해야 될 게 예상해야 될 게 또는 신경 써야 될 게 청소보다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요. 제가 앞전에 입주 청소 영상이나 에어컨 청소 영상을 조금 올렸는데 계단 청소는 평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리뷰 이런 게 자체가 없죠. 근데 음식점은요. 에어컨 청소는요. 하다못해 숨은 곳으로 일을 따더라도 고객들이 별점 다 매기지 않습니까? 그거 별점 좀 잘 받아보겠다고 엄청나게 그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별점 좀 잘 달라고 5,000원짜리 리뷰 쿠폰 주고 별점 좀 잘 써주세요 부탁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단 청소 장점으로 꼽고 싶은 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뭐 고객을 마주치지가 않으니까 애초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했을 때 보통 패턴이 비슷해요. 1, 2년 하다가 왜냐하면 그동안은 모아둔 게 있거든요.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20대 때 짧게 직장 생활을 했던 돈으로 버티는 겁니다. 보통. 버텨요. 그 정도. 뭐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저 블로그 글이나 한두 번 쓰면서 본인은 그래도 일하는 그런 만족감만 느끼면서 버팁니다. 버티다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고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돈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될 때쯤에 이걸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존의 돈을 까먹으면서. 그리고 그 과정이 오기까지 청소 비용을 내리죠. 왜냐?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없고 그저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곰곰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삼성은 에어컨 청소를 12만 원, 13만 원 받습니다. 벽걸이. 근데 일반 업자들은 보통 8만 원 받죠. 그리고 여기서 안 돼서 7만 원, 6만 원으로 내렸을 때 삼성이 그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물론 삼성만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벤치마킹은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힌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심화 영상을 멤버십 영상에 한번 다룰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청소를 그래도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한 계절이 지나고 2번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2번 정도 했을 때 이거 비수기도 있고 안 되겠다. 비수기에는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지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겠구나. 빠른 판단을 했고 여기서 또 그 선택을 합니다. 직장을 갔다가 음식점을 했다가 이거를 좀 왔다 갔다 했대요. 그것도 짧게 직장 1년 갔다가 몇 개월 갔다가 음식점 1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혼자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금세 세월이 30 중반, 중후반 이렇게 되어 버렸답니다. 뭐 다 비슷하죠. 20대나 30대 이럴 때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40대, 50대 그냥 기는 다 꺾여가지고 이건 뭐라고 하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는 완전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완전 바가지 벅벅 끓는 삶을 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일단은 돈을 더 벌 수는 있었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300, 400까지는 벌 수 있는 길이 보이긴 했는데 그만큼 일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힘들었고 차라리 월 200,
200 초반 이렇게 받더라도 지금처럼 쉬운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하면서 과거 그 에어컨 청소를 했었으니까 유튜브로 보다가 제 영상을 알고리즘에 떠 가지고 보게 됐고, 그래 가지고 한 1년 반 전쯤에 저도 인상이 깊었던 게, 왜냐하면 40대 이상 여성분들은 많아요. 정수기 하시는 분, 뭐 보험 하시는 분, 이런 분은 되게 많이 왔었고, 또 청소업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다 키우고 인제 자녀가 인제 손댈 게 없죠. 또는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좀 맞벌이를 하거나 해서 40대 이상 분들은 많이 오셔요. 근데 20대 30대 여성분들은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는 청소 금액이 65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고, 대단하죠.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청소가 힘드냐 했을 때 힘듭니다. 특히 입주 청소, 에어컨 청소 이런 거는, 세탁기 청소 이런 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계단 청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그 금액이 봤을 때 여성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금액이 조금 더 낮은 게 맞거든요. 서비스 직종의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청소라는 직군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여자니까 청소 금액을 더 조금 주겠어. 건물주들이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점이 있고 시작하기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시는 분들 보면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재라 해야 되나? 청소가 조금 금액이 단가가 낮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도시라든가 또는 인천 이런 지역이라든가 세종시 이런 지역이라든가. 근데 그런 데서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30대 여성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교육생 중에서. 요분들 특징이 어려운 거를 못 겪어봐서 그런지 찍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안 해버리고 조금 뭐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찍먹 수준으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돈을 벌긴 벌었을 때 저도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최근 구독자분들께, 교육받은 분들께, 또는 뭐 올인원 패키지 이런 걸 구매하신 분들도 시작을 하셨고 했을 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엔 투덜대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교육을 받고, 어쨌든 저는 돈을 받으면 교육을 하죠. 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는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라 하라 해도 숟가락으로 밥을 요리를 다 해주고 떠먹여줘도 안 씹는 걸 어떻게 해요? 소화기관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반면에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특히 5월, 6월, 7월 이렇게 들어왔던 교육생분들은 정말 악재 속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이런 지역은 안 좋습니다. 지역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와중에도 스스로 그 환경을 개척해서 수익을 많이 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되게 감사하죠. 제가 했던 교육 내용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 주셨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왜냐? 교육받고도 하지도 않아. 실행을 1도 안 해. 그저 그냥 가만히 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다 해주길 원하는, 약간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수동적인 형태가 많고, 남자들은 귀찮은 거죠. 그죠? 직장 생활 계속 하던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한 모습이 저는 되게 고맙죠. 그래서 돈들 많이 버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 청소, 요거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달아놨거든요. 뭔가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 처음 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달아놨으니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이랑 이런 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요걸 가지고 계속 질척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저는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특히 8월에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하자는 얘기만 한 5통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 신청하겠다, 전화 통화하자. 그래놓고 통화해보면 또 별거 없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스트레스 받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전화로 좀 진상질하는, 특히 아줌마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40대 이상, 50대 이상, 거기에 있어서 진상이랑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통화를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여러분들 청소 창업 이런 거 알아보십시오 한번. 프랜차이즈씩 차리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요. 또는 다른 교육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직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하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 교육 그 더보기 설명란에 이런 걸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건 보고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4명에서 5명밖에 안 받아요. 뭐 한 번 할 때 2명 정도가 맥시멈이죠 보통. 그랬을 때 저도 그 하루 일당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막 10명, 20명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처음에 고객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이 사업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분들이 요청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태우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할 수는 없겠죠. 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만큼 저도 다른 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하는데 몇백만 원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을 태우는 것도 아닌데 참 이게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하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게 돈을 버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돈을 조금만, 그냥 눈꽃만큼만 번다 싶어도 주변에 공공근로도 욕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쉽게 돈 번다고.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청소 프랜차이즈 한다고 막 몇백만 원씩 교육비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최근 8월에는 너무 문의가 많았었어요. 물어보고 저는 유튜브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상을 보다 말고 그냥 이메일 보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보다 말아도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청소 교육을 신청을 한다면은 제가 써놓은 걸 보고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리가 얼마 없기는 해요. 지금 한두 자리 정도 남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말하는 게 재밌거든요. 소통하는 게 재밌고 내 의견은 이런데 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올린 청소 그 오물투척 영상처럼 그래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재밌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왜 대한민국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중내 사내 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힘들다 다들 힘들다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힘들다 다 희생하며 사는 거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사업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이런 것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심란한, 그 사람의 암흑기,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면이 저에게 감정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의 없는 모습, 기본도 안 된 모습 이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통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그런 약간 통화해가지고 너희 모든 걸 뽑아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줌마들. 인상 깊었던 사람이 한 1년 전이었나. 유튜브고 댓글이고 이메일 한 10통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고 다 도배를 해.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화를 안 하면 빨리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10시에 전화했어요. 50대 초반인가? 그 뭐 화장품인지 뭔지 하는 아줌마였는데 지 돈 벌어야 된다고 빨리 비법을 다 공개해라 얘기해라 전화로 하면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서 이런 뒷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지금 청소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대구가 저번에 좋다 했잖아요. 부산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아무쪼록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